부부는 이게 경제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만 막 노력한다고 해서 막 자산이 형성되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한쪽이 무개념하게 써버린다면 답이 없거든요. 결국은 그 문제로 헤어질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박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세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저희 이메일로 좀 긴 내용의 질문이 들어왔어요.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이대로 결혼을 해도 되나? 고민하시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아마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애 3년차, 동거 1년차 커플입니다. 둘 다 나이도 있고 결혼 이야기가 슬슬 오가다가 우선 동거부터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아보니 남친의 단점이 자꾸 눈에 들어와서 고민 중입니다. 이거 뭔지 알죠? 그 동거 하다 보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좀 몰랐던 단점 같은 것도 눈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반대로 뭐 장점도 눈에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남친하고 저 둘 다 사회생활 경력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저는 많지는 않아도 저축해둔 돈이 좀 있고 남친은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는 데다 심지어 빚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동거 시작할 때도 순전히 제 돈으로 보증금을 마련을 했고요. 밥솥, 전자레인지 뭐 살 때도 제가 한 3분의 2는 낸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동거를 한 후로는 매주 같이 놀러 다니고 배달시켜 먹다 보니까 동거 전보다 훨씬 지출이 많아졌어요. 저도 처음엔 별 생각 없이 같이 돈을 쓰다가 카드값 보고 너무 놀라서 그 뒤로는 좀 아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꼭 필요한 게 아닌데도 비싼 음향기기를 사고 좁은 집에 장식장도 큰 걸 들여놓겠다고 합니다. 친구들 만날 때마다 통 크게 한턱 쐈다 라고 하고 SNS에서 홍보하는 물건만 보면 고민도 없이 마구 사기도 합니다.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할부하면 된다고 속 편한 소리를 합니다.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한 건데 이러다가 언제 빚을 다 갚고 언제 결혼할 돈을 모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사실 돈 문제만 아니면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다정하고 화도 잘 안 내고 착한데 딱 하나 돈 문제가 너무 마음에 걸리네요. 이대로 결혼을 해도 후회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저는 정말 사실 이 사연을 읽으면서 사연 보내주신 분이 이미 돈 문제로 마음이 많이 상해 있다라고 좀 느껴졌거든요. 정말 결혼을 할 계획이라면 이제 두 분이 진지하게 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결혼하고 나서도 돈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생각해보면 이혼 상담하신 분 한 10명 중에 두세 분 정도는 부부 사이 경제관이 안 맞아서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뭐 사업병 얘기도 정말 많고요. 그 배우자가 취미에 빠져서 그렇게 고가의 물건들을 막 산다든지 뭐 지인들한테 생각 없이 돈을 빌려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정말 갈등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자녀 학자금까지 빼서 주식을 샀는데 큰 손해를 본 경우도 있고요. 요 몇 년 사이에는 특히 배우자 몰래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가 실패했다는 상담이 진짜 많아졌어요. 맞아요. 가상화폐 진짜 많아요. 주식도 요새 좀 많고요. 사례는 결국 다 다르긴 다른데 들어보면은 결국 결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관 문제라는 거죠. 결국 소득보다 소비가 많다면 그 소비 습관은 바꿔야 하거든요. 꼭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부 사이 경제관이 안 맞으면 결혼 생활하는 게 많이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냐하면 부부는 이게 경제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만 막 노력한다고 해서 막 자산이 형성되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나이가 어릴 때는 돈 지금 안 모아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도 너무 좋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또 특히나 좀 아기가 생기면 금전적인 이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정말 큰 문제가 되거든요. 오해하실까봐 덧붙이자면 이게 소득이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적게 벌어도 서로 알뜰하게 살면 그 안에 또 소소한 행복도 있고 언젠가는 재산도 모이겠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한쪽이 무개념하게 써버린다면 답이 없거든요. 결국은 그 문제로 헤어질 수 있어요. 경제관 안 맞는 게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하나요? 사실 경제관 안 맞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혼 사유라고 하기에는 어렵고요. 아무래도 어떤 문제가 발생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애들 학자금이나 결혼 자금을 빼서 어디 투자했는데 실패했다든지요.
그런 사건이 없어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 서로 사이가 너무 안 좋아져서 서로 막 별거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해도 혼인 파탄는 주장을 해볼 수가 있긴 하죠. 전에 이런 사례가 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분이 가족한테는 고기 반찬 이런 거 아깝다고 먹지 말라고 하고는 본인은 또 이제 취미가 정말 수도 없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도 꼭 비싼 취미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골프를 한다고 골프채 사고 골프복도 사고 골프용품 그것만 해도 비싸죠. 그러다가 이제 또 캠핑을 하겠다고 별의별 캠핑용품을 다 사서 모으고 그러다가 또 이제 흥미가 식어서 이제 갑자기 또 이제 자전거를 타겠다. 그래서 1,000만 원짜리 고가 자전거를 사시는 거예요. 본인 취미하는 돈만 아껴도 가족들 삼시세끼 고기 반찬 먹일 수 있겠는데요?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대학 갈 나이가 돼서 모은 돈이 없으신 거예요. 대학 착자금을 좀 달라고 했는데 배우자분은 하는 말이 너네는 성인이지 않냐? 너네가 나가서 알바해서 벌어라. 애들한테? 네. 근데 그러면서 취미생활은 끊기지 않는 거죠. 결국에는 저희 의뢰인이 어떻게든 돈을 막 빌려가지고 아이들 학자금을 간신히 내주긴 하셨대요. 근데 그동안 이제 참은 게 거기서 터지신 거죠. 본인 취미할 돈은 있고 자식들 대학 보낼 돈은 없다니. 이래서 결국 이혼을 하고 마셨죠. 혹시 반대로 상대방이 돈에 너무 집착해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배우자가 너무 짠돌이였던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아내가 생리대 사는 것까지 간섭할 정도였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네요. 생활비를 절대 카드 안 주고 매일 현금으로 10,000원씩만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 보는 날이면 필요한 걸 다 적어서 남편에게 줘요. 그러면 남편이 그 메모를 가지고 직접 장을 봐오는데 문제는 그 메모대로 다 사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필요 없다 싶으면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애들은 맨날 남의 집에서 물려받은 옷만 입고 또 아내도 10,000원짜리 티셔츠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많이 모으셨죠? 사실 그렇게 아껴서 돈도 모으고 집도 샀어요. 나중엔 집값이 올라서 나름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기도 했고요. 근데 문제는 예전이랑 사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병원비 아깝다고 의사가 시술하라는데도 못하게 하고 난방비 아끼겠다고 보일러 다 끄고 거실 전기장판에 모여 앉아서 지내야 하고 퍼센트라도 안 빼고 외출했다가는 집안 뒤집어지고요. 와, 사는 게 아니겠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혼 소송하셨어요. 최종 이혼 확정됐을 때 의뢰인분이 정말 홀가분하게 돌아가시던 게 기억나네요. 사실 부부가 뭐 20년, 30년 따로 살아왔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경제관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서로 맞춰 나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만 아니라면 충분히 대화로 맞춰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비를 어느 정도 선으로 협의를 보고 뭐 그 안에서 생활하기로 한다든지 아니면 각각 그냥 터치하지 않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을 딱 정해놓는다든지 얼마든지 해결책은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한쪽이 너무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을 강요하면 좋지 않아요. 본인 생각하기에 이게 옳으니까 강요하시는 거겠지만 억지로 따르게 하면 결국 반발심만 커지게 되거든요. 그게 곰따 터지면 결혼 생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내 양보도 필수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답변을 드렸는데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이메일로 질문 보내주세요. 그럼 선정해서 오늘처럼 영상 통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김정세였습니다. 네, 저는 박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